좋아요, 구독!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포스코 그룹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해외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포스코 DX는 포스코 그룹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포스코 DX는 포스코 퓨처엠과 제너럴 모터스의 합작사인 얼티엄캠 1차 공장과 5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포스코 그룹주 전반에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해외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룹주 전반이 화색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스코 DX는 포스코 퓨처엠과 함께 GM의 이제 얼티엄캠 1차 공장에 5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관련 소식과 함께 그룹주 전반의 주가 양상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포스코 DX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포스코 그룹 내에 이제 자동화 설비 관련된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과 GM이 지금 캐나다 이제 퀘벡에 양극재 합작 공장을 이제 건설을 합니다. 거기 1차 공장에 자동화 설비를 500억대에 납품을 한다라는 소식이 이제 들려왔고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된 생산 시설의 스마트 자동화 설비를 계속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이제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의 상당 부분 이제 힘을 쓰고 있다 보니까 생산 시설들을 많이 확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광양 지역 내에 관련된 이제 설비가 많이 이제 증설이 될 걸로 예상이 되면 포스코 DX도 관련된 분야의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포스코 DX 같은 경우 이제 포스코의 이제 제철소 관련돼서 무인 자율 주행 관련된 이제 물류 이동 서비스 시스템도 지금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지금 이 얼마 전에 이제 신설을 하면서 관련된 이제 스마트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이제 포스코 DX가 코스닥에서 이제 코스피로 상장 이전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같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등했었던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다가 네. 최근에 조금 조정을 보였다가 오늘 포스코 그룹 전체가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같이 상승을 좀 어떻게 보면 이런 이슈 때문에 좀 더 큰 폭의 상승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잠깐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일단 2차 전지주 전반도 오르고 있고 오늘 시장 분위기에 힘입어서 더욱더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구동 모터 코어를 좀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이제 현대차 그룹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업체의 경우에는 해외 사업장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대표 업체와 이렇게 협약을 좀 맺었다는 부분이 어떤 시너지를 발휘하게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여력은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네, 일단 구동 모터 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모터의 중요한 핵심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계약을 한 게 현대차와 어제 이제 계약한 게 353만 대 규모의 이제 차량의 그 전기 모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 11월 이후에 지금 계속 그 전기 구동 모터 코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에만 공급할 물량이 1,038만 대. 그러니까 36년도까지 1,038만 대 정도의 이제 구동 모터 코어를 공급하는 그런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자회사인 이제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에서 이제 공급하게 되는데요. 현재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에서 공급하는 게 현대차뿐만 아니라 폭스바겐이나 벤츠, GM에도 지금 전부 다 공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급량이 늘수록 관련된 이제 구동 모터 코어 시장의 강자로 좀 등극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이제 구동 모터 코어와의 이제 강점을 갖는 가장 큰 이유가 그룹 내에 이제 그 포스코와의 이제 연결성이 부각이 되면서 경쟁력을 좀 강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구동 모터 코어에 들어가는 무방향성 강판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강판을 만드는 게 국내에서 포스코만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스코에서 생산하는 이 강판의 품질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구동모터 코어와 관련돼서 매출이 좀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30년도까지 글로벌 구동모터 코어의 이제 생산 능력을 연 500만 대 규모로 확장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뭐 중국, 유럽, 북미 등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는 여러 지역의 이제 생산 시설이 이제 공장이 이제 건설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구동모터발 이제 전기차 부품발 그런 이제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련뿐만 아니라 특히 원래는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분야의 이슈가 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요. 뭐 미얀마 가스전이 뭐 대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의 이제 가스전 개발을 위한 광구를 탐사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 광구가 상당히 이제 가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제 지역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향후에 이런 이제 에너지 관련된 채굴 관련된 분야가 이제 좀 더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이제 LNG 가격도 쉽게 하락을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뭐 기업 실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단기적으로 조금 주가가 올해 이제 좀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은 조금 투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 조금은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한꺼번에 다 올라가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이제 조정이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땐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긍정적인 이슈가 많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조금 더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또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에도 좀 호재가 좀 더해지고 있죠. 미국 내에서 블루 암모니아 생산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서 시장의 지배력을 확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또 세계 최대 암모니아 생산 기업으로 볼 수 있는 CF 인더스트리즈와 협력을 하면서 제철과 또 수소 발전 사업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또 그 전에 그린 수소와 관련된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런 만큼 이 기업이 앞으로 황제주에 등극할 가능성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수소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뭐 대표적인 게 수소환원 제철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그 제철을 만들 때 이제 그러니까 석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석탄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석탄에 을 대신해서 이제 수소를 사용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게 이제 현실화돼서 상용화로 도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탄소 배출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최근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제철 이외에 신사업 관련된 분야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지금 뭐 화면에 잠깐 보시면 지금 뭐 탄소 중립 관련된 이제 로드맵이다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감축 목표나 감축가 이런 탄소를 많이 이제 감축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분야다 보니까 이런 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이제 다양한 신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더니 수소 관련된 분야,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신사업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뭐 전반적인 주가가 이제 상승을 보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이제 광물에서 소재까지 이제 일괄 생산이 가능한 업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까지 같이 이제 맞물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주가는 그 급등을 한 이후에 좀 옆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세가 상당 부분 좀 강한 그런 이제 모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식되는 이유는 일단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아직 포스코가 이제 신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분야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네.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포스코 그러면 여전히 제철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제철소 중에서 가장 높은 PER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미국에 있는 US 스틸이나 그다음에 일본의 신일본 제철 같은 경우에는 PER이 6배 정도에 6배 정도 된다라고 조금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포스코의 PER은 1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에 비해서 과연 포스코가 2배 이상의 PER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포스코가 황제주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포스코가 제철 기업이다라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신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확신을 외국인한테 심어줘야만 주가가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좀 더 강하게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신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포스코 홀딩스가에 대한 기업 평가도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디스플레이 관련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간 좀 장기 침체의 길을 겪었다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동력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뭐 디스플레이 주가 이제 그동안 많이 이제 하락을 보였다라는 게 가장 큰 원인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방 산업이 이제 IT 산업이 계속 부진하면서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뭐 그런 특히 이제 거기에다가 중국의 이제 LCD 관련된 사업이 상당 부분 이제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었던 것도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나마 이제 최근에 조금 상승을 했었던 게 이제 아이폰 15가 이제 발매가 되면서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올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중국에서 아이폰에 대한 이제 사용금 이게 공무원이나 이제 국영 기업에 대해서 종사자들의 아이폰 사용을 이제 금지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급락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급락에 대한 아마 반발 에 대한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온 거 아닌가라고 오늘은 보여지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과연 이제 아이폰에 대해서 매출이 어떻게 잡히느냐가 향후에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LG 디스플레이 주가 흐름에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OLED 시장이 과연 얼마만큼 클 거냐라는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 매출 부진으로 인해서 중소형 OLED에 대한 부분 판매가 좀 부진한 것도 사실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형 TV 관련돼서 대형 OLED TV가 많이 팔려야 LG 디스플레이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데 현재 상황에는 좀 대형 OLED TV의 판매가 좀 부진한 것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과연 OLED의 TV가 얼마만큼 잘 팔리느냐, 그게 향후에 주가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상승은 그간 정말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오르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아이폰의 판매량과 그리고 대형 OLED TV에 대한 판매량도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그렇다면 또 이제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 하면 사실 뭐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또 증권가의 시각을 살펴보면 4분기 모멘텀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점유율 측면을 살펴보면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온도차가 큰 상황인데 그럼 하반기에 LG 디스플레이 주가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디스플레이 업체가 뭐 우리나라에 두 개의 회사인데 하나는 상장사고 하나는 비상장사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상장사인 LG 디스플레이에 사람들이 많이 더 신경을 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일부 그 증권사 보고서가 이제 나오는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런 이제 써져 있는 리포트들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 이후에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솔솔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아이폰 15에 대한 납품 물량이 이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지금 현재 뭐 글로벌 이제 그 경기, 특히 이제 IT 관련된 그런 이제 소비가 많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아마 내년 이후에는 이런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에 실적이 뭐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 OLED TV에 대한 이제 그런 기대감도 같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OLED TV를 이제 생산을 하면서 뭐 삼성전자도 뭐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OLED를 만들긴 하지만 그 물량을 다뭐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LG에서 OLED를 받을 것이다라는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에서 OLED 패널을 그러니까 공급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LG 디스플레이의 실적도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전장용 이제 패널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고급 프리미엄 제품, 자동차 제품, 그다음에 전기차의 OLED 패널에 이제 그 적용이 뭐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향후에는 뭐 이런 그러니까 패널이 뭐 단순 TV용뿐만 아니라 OLED 쪽으로 이제 확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패널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관련된 매출의 성장세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매출 기대감은 있지만 매출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데이터는 아직 나오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추가 하락보다는 옆에서 횡보한 이후에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도,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투자하시는 분 입장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락을 좀 많이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 매수 관점에서는 접근하시는 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점에서 매수하는 뭐 큰 무리 없을 것인데 그러면 저희 오늘 뭐 포스코 쪽과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살펴봤는데 탑픽 종목은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투자가 이제 확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뭐 삼성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뭐 기존의 이제 OLED 라인을 확장하거나 그다음에 뭐 이렇게 확장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관련된 장비, 그다음에 소재 부품 관련된 부분으로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OLED 패널이 증가할수록 소재에 관련된 부분 관련주들이 아마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덕산 네오룩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OLED 이제 유기재료 생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매출도 뭐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하반기 이후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OLED를 확대 이제 매출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폰에 들어가는 이제 OLED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OLED가 많이 들어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OLED 패널의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도 아마 상반기보다는 좀 더 증가폭이 좀 커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최근 이제 주가 흐름 자체는 옆으로 계속 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박스권 매매 측면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매수 가격은 43,000원 정도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는 5만 원, 손절은 38,0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